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노랑 통닭이죠. 내가 이걸 했나? 최근에 올린 영상의 댓글을 보다가 어떤 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읽었는데 요즘 너무 정상적인 것만 한다, 망상 좀 해달라 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오늘은 저희 망상을 담은 와디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만약 유명한이 진짜로 실력 있는 탐정이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와디프 할 때마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하는 것들은 모두 일어날 리가 없는 허구의 일들입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들 평소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계실 건데 이 영상 보는 순간만큼은 뇌를 비우고 봐주시면 아주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유명한은 실력 있는 경찰이었습니다. 골로보 반장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고 경시청에서 근무하는 모두가 유명한을 인정했습니다. 유명한은 경찰학교 시절부터 사격 실력 하나만큼은 인정받았었는데 골로보 반장 밑에서 여러 사건을 해결하며 수많은 사건 현장들을 봐서 그런지 추리 능력 또한 점점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은 사건 현장에 가서 대충 현장을 살펴본 다음 용의자들을 3명 정도로 추려내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범인을 잡는 등 경시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막 들어온 신참 형사들은 그런 유명한의 모습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하며 언젠간 자신도 유명한처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죠. 하지만 이런 유명한은 갑작스럽게 형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경시청의 또 다른 소문에 의하면 어떤 범인이 유명한의 아내인 노예리를 잡고 인직을 거버렸고 유명한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 총을 쐈지만 그 총알은 범인을 맞지 않고 민간인인 노예리의 다리를 맞은 바람에 시민을 지켜야 하는 형사가 오히려 시민을 다치겠다는 책임을 물어가지고 나가는 거라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경시청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명한이 조준을 잘못해서 민간인을 쐈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명한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경찰을 나가고 새로운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했죠. 이런 생각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유명한은 경찰을 나가자마자 탐정사무소를 차렸고 형사가 아닌 탐정 유명한으로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은 형사 시절부터 길러온 추리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 사건들을 해결해 나갔고 점차 유명한은 근방에서 이름 있는 탐정이 되어갔습니다. 이런 유명한과 늘 비교되는 탐정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남도일이라는 고등학생 탐정이었습니다. 남도일이라는 녀석은 유명한의 하나뿐인 딸이자 개인 보디가드를 겸하고 있는 미란이와 소꿉친구인 녀석이었습니다. 모든 아빠가 딸을 노리는 남자놈은 좋지 않게 보이기 마련이었고 유명한 역시 저 기생오라비 같이 생긴 놈이 우리 여리고 연약하고 목이 하나 못 잡을 것 같은 미란이한테 무슨 짓을 할지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남도일을 좀 안 좋게 보긴 했지만 그래도 유명한은 탐정으로서의 남도일은 꽤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고 인정을 하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유명한 본인보다 조금 더 실력이 좋다는 생각을 했죠. 그때 한번 남도일과 유명한이 같은 사건을 맡은 적이 있어서 둘은 사건 현장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유명한이 범인을 지목해서 사건을 해결하긴 했었습니다. 그때의 사건을 되짚어보자면 유명한은 범인이 남긴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도일이 유명한을 부르더니 살짝 웃으면서 아저씨 여기 이상한 자국이 있지 않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은 남도일이 말한 곳을 살펴봤고 그곳에는 진짜로 이상한 자국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단서로 유명한이 범인을 지목했던 거였고 유명한은 남도일이 본인이 충분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본인이 지 여자친구 아빠라 좀 양보를 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묘하게 저 재수없게 생긴 놈이 양보했다고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나빴었죠. 아무튼 그날도 유명한은 의뢰받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탐정사무소에서 사건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미란이가 위층에서 내려와서는 도일이랑 놀이공원에 갔다 올 테니 밥은 알아서 챙겨 먹어라 라는 말을 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명한은 따라가가지고 회방을 놓고 싶었지만 그래도 우리 태생적으로 연약한 미란이가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그냥 냅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됐고 미란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어딘가로 전화하더니 도일이가 놀이공원에서 먼저 집으로 갔었는데 연락이 안 된다며 걱정되니까 도일이 집에 좀 다녀오겠단 말을 합니다. 유명한은 도일이 새끼가 밤에 혼자 걸으면 누구보다 위험할 것 같은 우리 미란이를 집까지 안 바래다주고 지 혼자 집에 갔다는 걸 듣고 개빡쳤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음에 남도일을 만난다면 뒤지기 싫으면 우리 딸 말고 딴 여자 알아봐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하겠다 다짐했죠. 그렇게 미란이가 떠나고 조금 뒤 유명한의 탐정사무소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자기 딸이 납치당했으니까 좀 찾아달라는 의뢰였죠. 유명한은 딸을 가진 입장이라 이 의뢰를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고 알겠다고 한 뒤 준비를 해서 탐정사무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미란이가 오고 있었고 미란이 옆에는 처음 보는 꼬맹이가 있었습니다. 유명한은 쟤는 뭔가 싶었지만 일단 사건이 우선이니 사건을 해결하고 오겠다는 말을 하고 택시를 잡은 뒤 떠났습니다. 그런데 택시 안에는 미란이와 아까 봤던 그 꼬맹이가 타고 있었고 둘은 유명한이 사건 해결한 걸 보고 싶다고 데려가달란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애들이 사건 현장에 따라오는 걸 원하지 않았지만 고속도로에 얘네들을 버리고 갈 순 없어서 그냥 데리고 가줬습니다. 데리고 가면서 들어보니 이 꼬맹이 이름은 코난이었고 박사님의 먼 친척 정도 되는 애였는데 박사님이 맡기 좀 곤란한 상황이라 미란이한테 부탁한 거라고 합니다. 그 대머리가 착한 미란이한테 이 요상한 꼬맹이를 떠넘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건 해결한 뒤 대머리한테 찾아가서 따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은 사건 현장에 가서 머리를 쓰며 사건을 풀고 있었는데 데리고 왔던 그 코난이라는 꼬맹이가 계속 기웃거리면서 귀찮게 굴었습니다. 유명한은 미란이랑 같이 좀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지만 그 꼬맹이는 계속 사건에 대해서 참견을 했습니다. 유명한은 화를 내려고 하다가 갑자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들어보니 얘가 8살짜리라고 했었는데 8살짜리가 납치 사건에 흥미를 가지는 게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얘가 했던 말들이 다 사건과 관련 있는 말들이었고 유명한과 겹치는 생각을 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유명한은 이 녀석이 갑자기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고 우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딸이 납치당한 장소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고 유명한은 딸이 납치당했을 만한 곳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과 동시에 코난이란 꼬맹이도
도착을 했고, 일단 유명한은 납치당한 아이가 위험해 보여서 범인을 제압한 뒤 아이부터 구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해결됐고 유명한과 미란이 그리고 코난 이렇게 세 명이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란은 유명한에게 코난이랑 같이 살아도 되겠냐고 물어봤고, 유명한은 이 의심스러운 녀석이 뭐하는 놈인지 궁금해가지고 일단 같이 살자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미란이에게 그 남도이란 놈은 어떻게 됐냐라고 물었고, 미란이 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 멀리 떠났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할 때 미란이가 데리고 온 코난이란 녀석의 표정도 좀 어두워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유명한은 오소라라고 하는 유명 여배우에게서 스토킹에 대한 사건을 의뢰를 받았는데, 원래라면 유명한 혼자 가야 했지만 일부러 미란이와 코난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도 코난이 사건에 관련된 말들을 한다면 평범한 초등학생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것 같았거든요. 일단 그렇게 셋은 오소라의 집으로 갔고 스토킹에 대한 것들을 조사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소라가 비명을 지릅니다. 오소라가 비명을 지른 곳에는 시체가 있었고 사건은 스토킹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살인에 관한 것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유명한은 경찰을 부른 뒤 사건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데리고 왔던 코난이라는 녀석도 사건 현장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 같았습니다. 유명한은 저 꼬맹이가 확실히 초등학생은 아닌 게 틀림없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자 저 녀석의 얼굴을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명한은 어디서 봤더라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꼬맹이가 살짝 웃으면서 아저씨 여기 뭔가 이상한 자국이 있지 않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은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서 코난이 말한 곳을 살펴봤고, 진짜로 그곳에는 이상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명한은 이상을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아까 그 꼬맹이의 미소도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번에 유명한과 남도일이 같은 사건을 맡아서 같이 사건 조사를 했을 때 똑같은 말을 똑같은 표정을 지으며 남도일이 했던 것 같았죠. 유명한은 얘가 분명 남도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자리에서 정체에 대한 걸 물어보려고 했지만 지랑 가장 친한 친구인 미란이한테도 말하지 않았고, 어색하긴 하지만 어린아이인 척을 하려는 걸 보니 얘가 분명 자신의 정체를 숨길 만한 이유가 있어서 숨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살인사건부터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코난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은 남도일로 추정되는 꼬맹이와 같이 사건을 해결했고, 그렇게 셋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란이와 코난은 위로 올라가서 잠잘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유명한은 잠시 코난하고 할 얘기가 있다고 말을 한 뒤 미란이만 위로 올려보내고 코난은 같이 사무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유명한은 코난에게 진지한 얼굴로 네가 남도일인 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정체를 숨기고 있는 거냐 라는 식으로 물어봤고, 코난은 살짝 당황한 듯한 얼굴을 하더니 역시 아저씨라면 알아볼 것 같았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코난은 자신이 작아지게 된 이유, 검은 조직에 관한 것들, 그리고 정체를 숨기고 있는 이유 등등 모든 것을 유명한에게 말했습니다. 유명한은 얘기를 다듣고 난 뒤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네가 미란이를 지키기 위해서 네 정체를 숨긴 건 이해가 됐다, 하지만 진심으로 미란이를 지키고 싶었다면 넌 어려진 상태로도 미란이 곁에 나타났으면 안 됐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하면 그 녀석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아는 녀석들의 주변 인물까지 정리한다는 건데, 이미 네가 그 상태로 미란이 근처에 접근해버렸으니 미란이는 이미 위험해진 것과 다름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코난은 존나 맞는 말이라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명한은 한숨을 쉰 뒤 미란이한테 접근을 아예 안 했다면 상관없었겠지만, 그랬다면 미란이도 너를 걱정했을 테고 이미 너는 미란이와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렸으니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고 말을 한 뒤 자신이 받는 의뢰 중에 검은 조직과 연관이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너한테 알려주고 자신도 검은 조직을 쫓는데 힘을 보태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코난은 그제서야 살짝 표정이 풀어졌고, 유명한은 이제부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널 데리고 다닐 건데 그때마다 네가 초등학생인데 내 조수를 하고 있다느니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 귀찮으니까 믿을만한 형사들 몇 명에게만 너의 정체를 알려주고 네가 현장을 돌아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코난 애초에 검은 조직에 관련된 단서들을 얻기 위해서 꽤 잘나가는 탐정인 유명한의 집으로 왔는데 이렇게 일이 잘 풀려버려서 다행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유명한은 본인 딸을 노리는 도둑놈 같은 녀석을 돕는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그런 거대한 조직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고 그런 것들을 보고만 있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조직의 흔적을 쫓아보기로 합니다. 과연 유명한과 코난 듀오는 검은 조직에 대한 흔적을 쫓을 수 있을까요? 왓이프 유명한이 진짜로 실력 있는 명탐정이었다면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뭔가 쓰면서도 유명한이 똑똑한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진짜로 유명한이 이런 식으로 스마트했다면 진작에 코난은 완결이 났을 것 같네요. 정말 오랜만에 왓이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았을 것 같고, 뇌를 비우고 재밌게 봤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 꾸준히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와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